그날 아침 카페 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그림자가 보였다. 박현지였다. 그녀는 늘 그렇듯이 낡은 코트 차림으로 문 앞에 서 있었고 나는 습관처럼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오늘도 커피 한 잔, 내가 물었지만 그녀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그 순간 내 연인 지민이가 현지의 손을 잡고 카페 뒤편으로 사라지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지민이는 나와 3년째 함께한 여자였다. 그녀를 가장 사랑했는데 왜 현지와 함께? 그날 저녁, 지민이는 짐을 챙겨 나갔고 현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미안해, 수아야. 하지만 이건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어. 나는 서울의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김수아다. 30살,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독립해서 이 가게를 열었다. 부모님은 내가 여자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건 병이야, 수아야. 정상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지민이는 내 삶의 유일한 빛이었다. 그녀는 28살, 출판사 편집자로 일하며 나를 지지해줬다. 우리는 몰래 만나고 몰래 사랑했다.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매일 전쟁이었다. 현지는 6개월 전부터 나타났다. 처음엔 그냥 노숙인처럼 보였다. 32살쯤 된 그녀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은 더러웠다. 배고파요. 조금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동정심에 그녀에게 무료로 음식을 줬다. 커피 한 잔, 샌드위치 하나, 그게 시작이었다. 지민이는 처음에 반대했다. 위험할 수 있어, 수아. 모르는 사람이잖아. 하지만 나는 진간적으로 도와주는 거야, 라고 우겼다. 현지는 점점 카페의 단골이 됐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봤다. 가끔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녀의 과거가 드러났다. 가족이 날 버렸어. 내가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녀의 말에 나는 충격받았다. 현지도 나처럼 레즈비언이었다. 그 공감이 우리를 가까워지게 했다. 하지만 그 공감이 재앙의 씨앗이었다. 지민이는 점점 현지를 경계했다. 그 여자, 내 눈빛이 달라. 조심해, 지민이의 질투가 시작됐다. 나는 웃으며 넘겼다. 바보같이 왜 그래? 현지는 그냥 불쌍한 사람이야. 그러나 속으로는 현지의 이야기가 내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학대를 받았고 사랑하는 여자를 잃은 후 노숙 생활을 시작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잘못된 걸까? 현지의 질문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도 부모님의 압박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어머니는 매일 전화해서 결혼할 남자 소개할게 라고 했다. 지민이와의 관계를 숨기는 게 지쳤다. 어느 날 카페가 한가한 오후였다. 현지가 들어와 앉았고 지민이가 우연히 들렀다. 세 사람이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현지가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사회가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 하지만 사랑은 죄가 아니야. 지민이의 눈빛이 변했다. 그녀는 현지의 말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나도 수아랑 사귀면서 많이 힘들었어. 그 대화가 이어지면서 지민이와 현지의 유대가 생겼다. 나는 그걸 느끼지 못했다. 바보처럼. 그 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지민이가 늦게 오거나 핸드폰을 자주 확인했다. 현지랑 연락해 내가 물었을 때 지민이는 부정했다.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해? 하지만 의심은 커졌다. 현지는 카페에 더 자주 왔고 지민이와 둘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다. 내 마음속에 질투와 불안이 싹 텄다. 현지, 너 왜 지민이한테 가까이 가? 내가 따졌지만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수아, 내가 날 도와줬잖아. 난 그냥 친구가 필요할 뿐이야. 가족의 압력이 절정에 달했다. 아버지가 카페로 찾아왔다. 수아, 그 여자랑 헤어져.
안 그러면 지원 다 끊을 거야. 아버지는 지민이의 존재를 알게 됐고 분노했다. 한국에서 그런 생활이 가능할 것 같아? 사회가 날 비난할 거야. 나는 울면서 지민이에게 전화했다. 도와줘. 지민아. 하지만 지민이는 늦게 왔고 피곤해 보였다. 그날 밤 우리는 싸웠다. 너 현지랑 뭐야? 왜 그녀랑 더 가까워 보이냐고. 지민이는 한숨을 쉬었다. 수아, 내가 너무 예민해. 현지는 그냥 우리처럼 고통받는 사람이야. 그 싸움 후 지민이는 점점 멀어졌다. 현지는 반대로 더 가까워졌다. 그녀는 카페에서 도와주기 시작했다. 청소하고 손님을 맞이했다. 고마워, 수아. 내 덕분에 다시 살고 싶어졌어. 그녀의 말에 나는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지민이와 현지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었다. 나는 몰랐다. 사회의 정편이 우리를 짓누르는 동안 내 안의 갈등이 커졌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지민이를 사랑하는 게 죄인가? 밤마다 그런 생각으로 잠 못 이뤘다. FILE. 며칠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카페에서 현지와 지민이가 키스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문 뒤에서. 내 세상이 무너졌다. 이게 무슨... 지민아, 내가 소리쳤지만 지민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미안해, 수아. 현지랑. 사랑에 빠졌어. 현지는 고개를 숙였다. 수아, 내가 날 구해줬지만 지민이와 나 사이엔 특별한 게 있어. 배신감이 밀려왔다. 내가 도와준 현지가 내 사랑을 빼앗다니. 그날부터 내 삶은 지옥이 됐다. 지민이는 집을 나갔고 현지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소문이 퍼졌다. 카페 손님들이 수근거렸다. 수아 씨, 그 노숙녀랑 지민 씨가 사회의 시선이 더 날카로워졌다. 한국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여전히 비난의 대상이었다. 게다가 배신까지. 부모님은 이 소식을 듣고 더 압박했다. 봐라, 그게 내 선택의 결과야. 정상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렸다. 나는 혼자서 카페를 운영하며 괴로워했다. 현지의 과거를 떠올렸다. 그녀는 정말 노숙인일까? 조사를 해보니 현지는 원래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다. 하지만 레즈비언으로 커밍아웃한 후 가족에게 버림받았다. 그녀의 연인이 사고로 죽은 후 우울증에 빠져 노숙 생활을 했다. 그럼 왜 나한테 접근한 거지? 의문이 들었다. 현지는 나를 이용한 걸까? 아니면 진심이었을까? 지민이와의 추억이 고통스러웠다. 우리는 처음 만난 날 서울의 한 공원에서 키스했다. 영원히 함께할게. 지민이의 약속이 거짓말이 됐다. 나는 현지를 찾아갔다. 왜 지민이를 뺏었어? 현지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뺏은 게 아니야. 지민이가 선택한 거지? 내가 가족 압력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녀도 지쳤어. 그 말이 날 찔렀다. 내 약함이 원인이었다. 사회적 압력이 더 커졌다. 카페 매출이 떨어졌다. 손님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수군거렸다. LGBT 커뮤니티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일부는 배신은 용서 못해라고 했고 다른 일부는 사랑은 자유야라고 했다. 나는 내 안의 갈등과 싸웠다. 현지를 용서할까? 아니면 복수할까? 밤마다 그런 생각으로 괴로웠다. 어느 날 지민이가 카페로 왔다. 수아, 화 좀 해. 그녀의 눈에 후회가 보였다. 현지랑 함께했지만 내가 그리워. 나는 분노했다. 그럼 왜 떠났어? 지민이는 울며 말했다. 내 가족이 너무 무서웠어. 현지는 강해. 그녀처럼 되고 싶었어. 현지의 강함이 지민이를 끌어당긴 거였다. 나는 약했다. 가족의 압박에 굴복할 뻔했다. 그 대화 후 나는 결정을 내렸다. 부모님에게 커밍아웃을 제대로 하기로. 엄마, 아빠. 저 레즈비언이에요. 받아들이세요. 아버지는 화를 냈지만
어머니는 조용히 들었다. 수아, 내 행복이 중요해. 작은 변화였다. 하지만 지민이는 이미 떠났다. 현지와의 관계가 깊어졌다. 나는 카페를 지키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그러나 배신의 상처는 깊었다. 사회적 논란이 일어났다. 온라인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퍼졌다. 레즈비언 커플의 배신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네티즌들은 현지가 잘못 vs 사랑은 선택두로 나뉘었다. 나는 그 논란 속에서 내 도덕적 딜레마를 마주했다. 도와준 사람에게 배신당한 건 내 잘못인가? 시간이 흘렀다. 3개월 후, 현지와 지민이가 카페 근처 아파트로 이사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고의일까? 나는 그들을 피하려 했지만 우연히 마주쳤다. 현지는 미안한 표정으로 수아, 잘 지내? 라고 물었다. 지민이는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내 안의 분노가 폭발했다. 너희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어. 소리쳤고 사람들은 우리를 쳐다봤다. 사회의 시선이 다시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가족과의 관계도 악화됐다.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고 그런 생활 포기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내 정체성을 부정하는 건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였다. LGBT 단체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처럼 배신당한 사람 많아?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 그 말에 힘을 얻었다. 현지의 비밀이 드러났다. 그녀는 과거의 지민이와 같은 출판사에서 일했다. 우연이 아니었어. 지민이가 고백했다. 현지는 지민이를 알았고 나를 통해 접근한 거였다. 현지가 날 찾았어. 옛 연인이었대. 충격이었다. 현지와 지민이는 과거 연인이었다. 현지가 노숙 생활을 하다 나를 만나 지민이를 되찾은 거다. 배신의 깊이가 더 커졌다. 내 마음속 충돌이 극에 달했다. 현지를 용서할까? 그녀도 피해자잖아. 하지만 피해를 준 건 사실이다. 지민이도 마찬가지. 사랑이란 게 이렇게 잔인한가? 도덕적 선택이 어려웠다. 사회는 우리를 판단했다. 레즈비언들은 불안정해라는 편견이 퍼졌다. 나는 그에 맞서 싸우기로 했다. 카페에서 LGBT 모임을 열었다. 손님들이 반발했지만 지지자도 생겼다. 가족과의 대치가 이어졌다. 어머니가 찾아왔다. 수아, 내 아픔 이해해. 하지만 현지 그 여자, 용서하지 마. 어머니의 말에 나는 흔들렸다. 엄마, 나도 사랑 때문에 고통받았어. 어머니는 처음으로 안아줬다. 미안해, 수아. 작은 화해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했다. 현지와 지민이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지민이가 카페로 왔고 현지랑 싸웠어. 그녀가 너무 강박적이야.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내 선택이잖아. 지민이는 울었다. 수아,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순간 내 결정이 필요했다. 용서할까? 버릴까? 사회적 압력이 절정이었다. 뉴스에서 비슷한 사례가 보도됐다. LGBT 커플의 배신과 사회적 딜레마. 나는 그 속에서 내 길을 찾으려 애썼다. 내가 약해서 잃은 걸까? 자책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 나는 현지를 직접 대면했다. 왜 날 이용했어? 현지는 솔직히 털어놨다. 지민이를 되찾고 싶었어. 내 카페가 기회였지? 미안해. 그녀의 눈에 후회가 보였다. 하지만 나도 고통받았어. 가족에게 버림받고 사랑 잃고 공감이 들었지만 분노가 컸다. 그게 내 배신을 정당화하나? 지민이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수아, 내가 그리워. 현지랑은 과거일 뿐이야. 하지만 현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민아, 나랑 함께하자. 수아는 가족 때문에 약해. 세 사람의 대치가 벌어졌다. 카페에서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선택해. 지민아. 내가 말했다. 지민이는 망설였다. 그 순간
가족이 개입했다. 아버지가 나타나 이런 광경이 뭐냐 소리쳤다. 현지와 지민이를 비난했다. 너희 때문에 내 딸이 사회적 스캔들이 됐다.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어났다. 가족 vs 사랑, 누가 오라? 나는 내 아내 갈등을 직면했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버릴까 도덕적 딜레마가 컸다. 현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수아, 내가 잘못했어. 지민이를 돌려줄게. 하지만 지민이는 아니, 나 스스로 선택할게. 고조되는 드라마 속 지민이는 현지를 선택했다. 미안해, 수아. 현지가 날 이해해. 또다시 배신. 나는 무너졌다. 하지만 그 아픔이 날 깨우쳤다. 내 삶은 내가 결정해 카페를 확장하고 LGBT 활동을 강화했다. 사회적 변화가 시작됐다. 내 이야기가 미디어에 나왔고 지지자들이 모였다. 하지만 반대도 컸다. 그런 관계는 비도덕적이라는 목소리. 나는 그에 맞섰다. 사랑은 자유야. 마침내 모든 게 끝났다. 지민이와 현지는 서울을 떠났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는 카페에서 홀로 서며 과거를 돌아봤다. 배신의 상처는 남았지만 성장했다. 가족과 화해했다. 아버지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수아, 내 행복이 중요해. 사회적 편견과 싸우는 여정이 계속됐다. 나는 강해졌다. 하지만 마음속에 질문이 남았다. 현지의 선택은 잘못된 걸까? 아니면 사랑의 본능일까? 그 선택이 옳았는가, 그른가?